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JP모건 다이먼 매장은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유지,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미국 시장을 향해서 너무 지표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 분위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표시를 했는데, 미국 경제가 향후 연착륙, 그러니까 사뿐히 위기를 모면하고 착륙할 가능성이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양반은 미 연준이 5.5%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고 이미 연준이 빅스텝을 밟기 전에 예고를 했던 사람인데, 거의 예상이 들어 맞았었죠. 게다가 최근에 미국 인플레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선 3.3% 이상 금리를 올려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었는데, 아무튼 이런 전망은 결국에는 이번 주 미국 시장을 강타했던 이 주가 폭락에 대한 기운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새벽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자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만 3천 건, 시장 예상치는 23만 1천 건, 예상치보다는 다소 양호하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살짝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 후반까지 전날 내림세를 극복하는 양상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게다가 다우지수까지, S&P 500 지수까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그리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건 역시 미국도 부채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는 수순이다.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 1년 전보다 5%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소득 부분에서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둔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뜩이나 카드 연체율까지 올해 2분기 7%에서 9%로 올라서는 분위기 흘리고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가 여전했던 9% 수준과 거의 비슷한 키높이를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율 수준인데 13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당연히 재고 증가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벌써부터 카드 시장에서부터 솔솔 연기를 다시 피우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한국 상황하고 이렇게 똑같습니까? 물론 미국의 경기 지표를 고스란히 카피를 하는 한국이라 하지만, 미국은 GDP가 2.8% 성장률을 보이면서 나름 단단한 지표를 보이는 와중에 이런 위험 요소들이 터져 나오는 거고,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이번에 2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 마이너스 0.2%. 그러니 부채를 쳐낼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액면으로 보자면 새벽에 나온 지표, 미국 지표는 찝찝함 그 자체입니다. 신규 실업자 수는 예상보다 하회하는 모습 보였지만, 반대로 카드 빚은 사상 최대를 찍고 있는 엇갈리는 지표. 결국 상당히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건데요. 증시의 불안을 불식시킬 만한 호재적 요소가 그리 단단하게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8월 한 달은 아주 급격한 미국 경기 지표의 로데오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번 파도가 밀려오고 쓱 썰물처럼 또 빠졌다가 재차 더 큰 물결로 밀려올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8%의 폭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증시가 그 충격에서 살짝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해도 재차 깔려있는 위험 요소로 인해서 더욱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단기적인 호재가 떴어도 여전히 이 코스피 시장은 지지부진, 이 정도 단기적 시그널이 뜨면 2600선은 가져야 뭔가 시장의 영향을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도 역시 2500선에서 출발하고 있죠. 여전히 개인이 미친 듯이 달라붙고 있는 모습, 부동산 시장의 영끌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쪽 영끌과 부동산 쪽 영끌 같이 보면 된다는 얘기죠. 교집합적인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개이득을 보면 그 전리품들을 죄다 부동산 쪽으로 쏟아놓는 게 정해진 수준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내다 파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개인이 축치고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상당한 위험이 느껴질 정도로 공격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어차피
이 코스피는 장기간 수익률에서 그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셔터 내릴 수 없는 마음에 더욱 달라붙고 있는 스티키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건데, 지금 집값 상승세의 진원지라 불리는 서울 집값 역시도 장기간 매물을 내놓고 집이 팔리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집주인들이 장세가 약간의 오름세로 돌아서 버리자 영락없이 집값의 가격태고 바꾸면서 호가 불장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아주 비슷한 양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개인이 장세의 궤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 거대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한번 훅 하고 밀어닥치면 고스란히 쓸려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래 동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번 주 초에 보여준 코스피 시장의 대폭락, 8% 내림세가 바로 강력한 전조 현상이 되겠고요. 지금 살짝 회복된 궤적만 보고 이거 다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가는 동선이라는 평론이 많은데, 아니 코스피가 반등과 상승의 진격의 거인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밸류업을 논해야 될 정도로 정말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장기간 박스권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인데, 폭락에서 간신히 벼랑 끝 덜미를 잡고 올라오고 있는 장세 보고 위기를 극복한 시장이라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도 코미디 그 자체 아닙니까? 아무튼 상당히 위험한 장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코스피는 미국의 악재는 2배, 3배로 흡수하고 반대로 미국의 호재는 거의 무반응에 가까울 정도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 집값도 마찬가지죠. 아주 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도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가격 지수,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 벌써부터 꺾였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파다할 정도로 퍼지고 있는 건데, 이게 위험지수가 정확하게 눈에 띄게 나오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나타나는 체감되는 집값 지표의 분위기가 더 무서운 것이, 상반기 촉발됐던 집값 상승세가 실체 없는 완전히 심리 기반 위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심지에 대출이라는 불이 붙으니 거래량 늘어나고 집값이 들썩거렸던 건데, 이렇게 매매 가격 지수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지표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건 반대의 경우로 움직이는 심리가 이미 저변에 쫙 깔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 기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국 증시도 아래 공포라고 불릴 정도로 공포 심리 하나가 시장 전체를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자산 시장은 심리 기반 위에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집을 날려버리는 허리케인이 될 것이냐. 결국 심리적인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단시간 안에 서울 집값이 한 달간 너무 달렸어. 그러니 반대적으로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에선 가격이 가장 덜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고점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 지금 코스피 8% 빠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바로 기관과 외국인은 죽어라 내다 팔고 있는데 개인은 죽어라 주워 담고 있잖아. 그 심리적 기전은 바로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 깃발을 꽂겠다는 말인데,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특례 대출 물고 진입 쇄도 현상이 일어난 것도 그동안 떨어졌던 집값 수준에서 집을 잡겠다는 의지불굴의 정신으로 뛰어든 건데, 웬걸 단기간 안에 집값의 계절이 바뀌게 된 거라. 너무 뜨거워 보이는 거죠. 그냥 대출을 아무리 땡겨도 그 자금을 고스란히 녹여버릴 듯한 맹렬한 기세의 호가불장이 형성이 되니까 접근이 불가. 그러니 지금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거래량 줄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집값은 꺾일 수밖에 없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터진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정신없이 높였던 집값, 이제 정신없이 낮춰서 미친 듯이 팔아야 하는 시기가 급작스럽게 도래하게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경기 침체 신호가 하루 이틀 사이에 주식시장의 궤적이 변했다고 그것으로 일단락을 짓게 만드는 상식은 비상식이죠. 이거 무슨 의도로 그렇게 몰아가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샴의 법칙이 여전히 견고하게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이 여전히 깔려 있다는 건데,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가 높으면 경기 침체로 간주할 정도로 확률이 높은 정확도를 가진 그런 지표인데, 지금 미국 실업률은 4.3% 수준, 정확하게 12개월 최저치보다 0.53%를 상회하고 있어서 마의 샴
0.5% 벽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침체 국면으로 가는 진행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자꾸 단기적인 지표로 해서 자꾸 외면하게 만들려는 건 어찌 보면 뭐 시장의 호구가 많이 필요한 건가? 그만큼 희생해줘야 하는 자금들이 많은 겁니까? 그러니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히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 분명합니다.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태풍이 지나가는 와중에도 별을 볼 수가 있어요. 태풍의 눈은 맑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괴력을 발휘할 곳은 바로 주변부. 그러니 살짝 착각했다가는 바로 주변부에서 들이닥치는 바람으로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코스피 개인이 미친 듯이 접근하는 것도 정말 걱정이 되는 일이고, 저점 매수가 결국 만사가 아닌데 상단 컷을 고스란히 당할 수가 있어서 올라섰다 싶으면 내리꽂는 파괴력으로 절단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펌프질 무진장하게 했던 집값들 벼락같이 몰아닥치는 침체 국면에 본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미친 듯이 집값 역시도 미끄럼틀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국토부에서도 지금 서울 집값이 상당 부분 오름세가 심각할 정도라는 신호를 줬는데 이례적인 말입니다. 이거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거. 추세적인 오름세로 보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엔 뒷문 열어놓는 특례 대출 수요가 폭주하다 보니까 집값이 통제가 안 되는 와중에 이게 급변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가 꼬로박기 시작을 하면 국가적 위기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반영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톤다운 시켜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건데 향후 집값 자체의 뜨거운 상승세 자체가 리스크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무지하게 많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 서둘러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요소 해법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8만 가구 정도의 그린벨트 해제를 내놨는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가을로 접어드는 접점에선 정말 이 파격적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향후 집값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산 시장의 대변화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봐야죠. 아무튼 샤메의 법칙이 예외 없이 거의 90% 이상 적중률을 가져온 것처럼 지금은 0.5% 구간을 통과하는 확실한 침체 국면으로 가는 시기에 있다는 것.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번 뽀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